안녕하세요. 은경실장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정보 바로 알기 시리즈 새 1탄 주택담보대출 집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요?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요새 담보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집만 있으면 대출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집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살고 있는 혹은 내가 매입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 지역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혹은 규제가 없는 지역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은경실장의 부동산 이야기를 구독하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집이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LTV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주택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 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LTV가 50%라고 하면 내가 100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이 그렇죠. 5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LTV만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DTI라는 기준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네 소득을 보여줘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나의 연간 소득을 고려해서 얼마까지 대출이 나와야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LTV는 충족을 했는데 소득이 적어서 DTI가 낮으면 낮은 DTI에 맞는 대출 금액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직업이 없어도 대출이 나왔는데 하셨던 분들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요. 무주택 세대인 경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조금 다른데요. 주택가격이 9억 이하와 또 9억 초과도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요.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공시가격입니다. 네,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는 서민 수일 수요자가 주택을 살 경우 LTV 50, DTI 50%가 대출이 나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조금 더 많이 나오네요. 70%, 60%.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가 살 경우에는요. 40%, 40%, 조정대상 지역은 60%, 50% 나옵니다. 서민 실수요자?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서민 실수요자는요. 여기 밑에 써있죠. 무주택 세대주고요.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연소득은요. 세전소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서 집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던 최초 구입자는요. 연소득이 8천만 원까지 되면 이 세 개가 모두 만족이 되면 그 사람들을 서민 실수요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 조건에 만족이 되면 서울에 집을 살 때도 LTV 50%, DTI 50%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더 높거나 주택가격이 더 비싼 걸 사거나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요. 4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주택가격이 9억 이상 되는 공시가격이죠. 9억 초과되는 집을 살 경우에는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40%, 40%, 서울 시내에 40%가 나오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60%, 50%가 나옵니다. 아까 9억 이하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고가주택, 9억 초과의 주택은요. 꼭 실거주가 요건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거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9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2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9억 초과는 바로 전입해서 살아야 되고요. 9억 이하는 2년 이내만 전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비규제지역은 예전하고 비슷하게 LTV 70%, DTI 60% 정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요. DTI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훨씬 더 대출이 쉽겠죠?
자, 그러면 나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고요. 주택 한 채가 있어요. 그럼 정말로 대출이 안 나오나요? 원칙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집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나요? 말씀드렸죠? 원칙은 안 나오는데요. 예외 상황으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팔았는지 체크하고 2년 내에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을 갚으라고 나오고요.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은 묶어서 안 나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꼭 하시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9억 초과의 집에도요, 가능은 한데요. 이때는 아까처럼 실거주, 전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의 집을 살 때도요. 4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공시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 가서 보죠? 공시가격 어디서 보시는지 잘 모르시는 쌤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여기에 써있죠. 거기를 치시면 들어가셔서 매년 1월 1일 하고 2월 1일 날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 가격을 보시면요. 내가 사려고 하는 실거래가가 아닌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까 9억 초과 9억 미만을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내가 사려는 집의 서울 소재의 아파트예요.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주택자고요. 그 대신 연봉이 좀 높아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대출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LTV가 40%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억에 40%면 1억 6천의 대출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4억이라면 빼기 1억 6천 하면 2억 4천이 필요합니다. 이 집을 사려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라고 쓴 이유는 이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조금 더 높겠죠. 게다가 DTI나 DSR이 추가로 확인해서 만족해야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DTI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연소도로 확인하는 게 DTI라고 했죠. 그럼 DSR은 뭘까요? DSR은요. 내가 지금 빌리려는 이 대출 말고도요. 여러 가지 대출을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요. 지금 나오는 대출까지 합해서 이 연소득이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더 퍼센테이지가 작아지겠죠. 내가 빚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보다 더 적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대출은 전혀 못 받겠네 하시는 분들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혼부부나 금액이 적은 부분이나 연소득이 작은 분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을 시행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는 아까 지역지정과 상관없이 최대 70%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적당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 한번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찾기 클릭하셔서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담보대출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상환을 하고 다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상환 계획 세우시기 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주택임대 사업자나 일반임대 사업자처럼 사업자 담보대출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놓으실 분들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후에 담보대출 신청을 하시면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담보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40%까지 집이 있건 없건 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원경실장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